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1년 2개월간 활동을 했고 수사 결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17개에 달하는 의혹 수사를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나왔는데요. 자, 세월호 사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의 박병우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나섰고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사참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오늘 오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기는 했는데요. 예, 저희들도 이 사전에 서로 소통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되지는 않았어가지고 저희들도 결과를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봤는데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번 결과를 보니까 좀 우려스럽다. 예, 예, 예. 예. 그 검찰 특수단 출범할 당시에 사참이라든가 유가족과는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나요? 예, 물론 저희들하고도 네. 거의 정기적으로 미팅은 해왔었어요. 근데 예. 이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긴밀하게 소통이 어려웠고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네. 브리핑한 내용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니 사안별로 하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향후 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다수 있어서 네. 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자료를 다 확보를 이제 이관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자료를 다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어제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하나씩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사참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랫동안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참위는 수사권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검찰이 나서서 좀 해달라고 했었고 검찰이 나섰는데 예. 우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검찰이 좀 밝혀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네요. 예, 사실은 그 어제 입장문에 잠깐 언급은 돼 있었는데 예.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당초에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예. 왜냐면 이건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할 측면이 있는데 네. 어제 발표된 자료에는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침몰 원인이 네. 지난 대법까지의 그 판결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 밝혀진 것으로 워딩이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대법 판결까지 와서도 실제 배가 왜 그렇게 급하게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왜 자연 행정사가 그렇게 일어났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도 판결을 유보한 거거든요, 판단을. 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마치 침몰 원인이 다 밝혀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물론 일사부재리는 이제 범죄 혐의 가진 사람에 국한이 한 얘기겠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워딩이 돼 있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7개월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특수단이 수사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안 다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다기보다는 이미 침몰 원인은 거의 다 밝혀졌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점. 그 지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전혀 아직은 조사 중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뭐 중간 조사 결과 작년 말에 한번 발표는 했으나 네. 이게 대단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쉽게 예단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미 예단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침몰 원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면 네. 나머지 조사나 수사, 그러니까 나머지 수사에서 그 관점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기무사라든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정황은 이미 사참위에서 확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렸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 중 하나인데요. 네. 그게 이렇게 되면 네. 말하자면 기무사나 국정원이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과 유가족들을 사찰 행위를 해도 처벌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런데 단지 어제 보도자료 근거에 의하면 미행, 말하자면 도감청, 해킹 이렇게 딱 세 가지 사례를 들었더라고요. 그런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찰 행위가 없다로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건지 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도감청을 한 증거를 갖다 다 잡아내야만 이런 게 사찰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네. 이게 굉장히 좀 그 해명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네. 이미 저희들한테 국정원 직원도 본인이 저 사람이다라고 CCTV에서 우리 조사를 할 때 시인까지 했는데 그래 사찰을 본인도 했다는데 네. 이게 무혐의라니까 이게 좀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참위가 밝힌 내용입니다만 고 임경빈 군입니다. 물속에 빠져 있었고 물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헬기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함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구조 지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무혐의 결론 났죠. 예, 그러니까 가장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난 현장은 언제라도 생기는 거고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를 발견했단 말이죠. 피해자를 발견하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 없이 현장에서 이 사람의 생체 반응이 없네. 이렇게 하고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이게 전혀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현장에서도 만약 그런 정황이 확보되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증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상을 확보를 해서 그 영상을 보니 당연히 헬기를 타러 나갔는데 헬기에서 피정으로 이송합니다. 이런 그 명령이 함정에서 내려진단 말이죠. 거기서도 표현도 익수자예요. 물에 빠진 사람, 익수자, 피정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해경 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시신은 피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정으로 이동합니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을 시신으로 처리한다라는 임의 처리의 명령이거든요. CPR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피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그 구조했던 분들이 계속 응급 치료를 하다가 피정으로 이동한다면 이제 시신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근거로 그럼 사망했냐? 저희들은 그걸 제기한 거거든요. 임경민 학생이 생존해 있는 징후를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사망했다라는 증거는 어딨냐? 그랬는데 어제 그 자료에 보니까 저희들에게 똑같이 진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특수단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진술을 다 바꾼 거로 저희들은 보여요. 사참위에 진술했을 때와 또 검찰에 가서 진술했을 때 진술이 다르군요. 예, 거의 뒤바뀐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어제 자료를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고개를 물속에 이렇게 쳐박고 있는 상황으로 건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구명동의를 입으면 목이 받쳐져 가지고 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네네네. 물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진술이 바뀌고 시반이 발견됐다. 아예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들한테 와서 진술할 때는 사건이 아주 사회적으로 커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진실에 가깝게 진술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특수단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이제 되니까 네.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꾼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빈 학생이 실제로 사망에 있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로 활동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의지가 안 보였던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열심히 하신 거는 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관점에는 서로 확실히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 예, 수사나 조사의 그 관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희들한테는 이른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이건 스모킹건이다. 지금 당장 어떤 살해 현장에서 뜨끈뜨끈한 총을 발견했다. 네. 그래서 증거물로 근데 더 이상 저희들이 조사로 인해서는 밝힐 수 없는 사안들이 많으니 즉 왜 이 사람이 총을 쐈는지 네. 뭐 이런 거를 밝혀달라고 저희들은 이제 수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범행 동기가 없다. 범행 동기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왜 범행 동기에 대한 추정이 없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저희들은 일단 증거로 특정을 해서 이 부분에 증거가 있다, 이 사안에. 그래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를 해서 그럼 총을 왜 쐈는지 네. 말하자면 이제 이런 동기를 또 밝히는 게 수사의 목적이니까 네. 이제 그런 요청을 했던 건데 아마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했던 이 건들도 지금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거든요. 네. 동기에 관해서 본인이야 극구 부인을 할 거잖아요, 당사자는. 예, 당사자는 그러겠죠. 예,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할 거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도 할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납득이 된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바삐 좀 여쭤보겠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난 것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일부는 지금 그 특검으로 넘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상 녹화 장치 DVR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 이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마 특검이 이제 구성이 되면 그 모든 자료는 특검에게 이첩을 하는 거로 밝혔고 그렇게 되겠죠.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건 그러면 살아있는 거군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 종결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것 가운데서도 특검이 또 다룰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일단 법적으로 단서가 있는 한은 계속 조사를 더 보강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료를 확보하고 좀 더 보강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특검으로 할지 아니면 뭐 또 수사 요청을 할지 고발을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미 저희들은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 이제 조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지 제가 좀 애매한데 국가정보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국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64만 건의 목록을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 파일 데이터베이스 안에 세월호가 들어간 문건이 64만 건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의 목록을 사참위가 가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것도 좀 언론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4만 건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 64만 건은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국정원에서 민간 이 사건인 이 세월호가 64만 건씩이나 있는지도 어이가 없지만
일단 64만 건의 그 목록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예, 저희들에게 이미 제출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그렇다면 눈으로 다 보고 기억을 해와야 되는 건지. 네. 뭐 메모라든가 뭐 촬영 같은 건 불가능하답니까? 예, 촬영은 기본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놓고 아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금 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고 63만 건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생색이 나고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사에 필요하도록 자료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과거사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국정원에 이런 걸 요청을 하고 또 일부 문건을 받은 경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수 저희들 원래는 국정원이 저희들에게 3단계에 걸쳐서 본인들이 다 필터링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에게 이 걸러진 것만 주는 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정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전체 목록을 지금 열람하는 이 상황은 아마 과거에 없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금석을 세우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랬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불가능한 만약에 열람 방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열람을 해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열람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의미 있는 것이 나왔고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과 배치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특검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저는 64만 건이 판도라의 상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중복이 많이 된 문서들이라 할지라도 64만 건이면은 정말 이거 하루로 나눠도 이게 몇 개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건수거든요. 그러면 세월호에 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혀 캐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아마도 캐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도 지금 인력이 현재는 부족하지만 지금 다수의 인력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TF를 꾸려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전향적인 자세가 없으면 그냥 64만 건을 제공했다 이 워딩의 실제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간 열람할 수 있다고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당초에는 2달 정도 했는데 열람 방식에 따라서 이거는 1년이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사가 안 되는 거죠. 예. 혹시라도 뭐 유의미한 문서라든가 뭔가 좀 판단해야 될 만한 그런 문서들 같은 것들이 좀 보이게 되면 저희가 좀 다시 여쭤서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의 박병우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살펴보고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하 리포터입니다.